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대망의 FOMC 회의도 끝이 났습니다. 금리는 동결,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도 다행히 무난하게 끝났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M7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죠. 차례대로 계속해서 공개가 될 텐데 실적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는데요. 성명문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변수가 될 만한 요소들은 없었죠. 무난하게 끝난 만큼 증시도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주요 자산군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금 가격이죠. 5,300달러마저 돌파하면서 정말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10년물 국채 금리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FOMC 회의라는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별 다른 영향을 받진 않았고요. 발표 전후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4.25%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결국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강달러 정책을 고수 중이라면서 엔화에 결코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죠. 해당 발언에 달러 인덱스도 낙폭을 반납하면서 결국 96 중반까지 다시 올라섰고요. 원달러 환율 한때는 1,410원대까지 진입하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낙폭을 반납한 후에 지금은 1,432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 FOMC 회의 내용들 한눈에 체크해 보시죠. 고용시장이 약화될 경우에 추가적인 정책 완화를 검토하겠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결국 연준의 정책 방향성도 앞으로 나올 이 추가적인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거라면서 정책 기조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 전체적인 발언들을 보면 좀 애매하게 답변한 부분들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매파적인 색채를 너무 드러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을 했죠. 사실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마이런 연준이사 그리고 월러 연준이사가 금리 동결에 반대하면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지난번 회의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했었죠. 인하폭이 좀 줄어든 만큼 이번 성명문 내용을 좀 매파적으로 봤던 그런 월가 인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명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경제 활동은 견고하지만 인플레이션, 이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구들도 담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 사실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연준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는데요. 차기 연준 의장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다. 지금 케빈 워시와 릭 라이더, 여기에 또 크리스토퍼 월러까지 3파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3파전으로 보긴 좀 어렵죠. 양강 구도가 좀 맞긴 합니다. 지금 릭 라이더가 떠오르고 여기에 또 케빈 워시 이렇게 2인 구도로 가고 있었는데 간밤에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또 주장하면서 또 급부상한 상태라고 합니다. 누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 간밤에 마이크론과 인텔이 또 눈에 띄었었죠. 김은서 아나운서와 바로 체크해보시죠. 네, 간밤 미증시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M7 기업들, 이 안에서 3개의 기업이 이제부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나왔던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추가적인 감원 계획에 대해서 확정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6,000여 명 정도를 감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무직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죠. 지난해 10월 이후 있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감축이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전날 나왔던 로이터 통신의 긍정적인 보도가 오늘까지도 훈풍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55% 장중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가 H200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오늘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메타 같은 경우 향후 몇 달 안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왓츠앱에서 유로 요금제를 테스트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오늘까지도 이슈가 이어졌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애플은
메모리 값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아이폰에 대한 가격은 동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마진에 대한 압박 우려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은 크롬에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오토 브라우즈 기능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슈 나왔다라는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속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성적표를 내놓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상황은 어땠는지 히트맵으로 점검해 보시죠. 오늘도 기술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1%대 상승,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ASML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성적표를 열었다라는 점에 힘입어서 오늘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SML은 최첨단 반도체 장비 수요 급증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이 실적에 대한 확인 이후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도 나왔으니까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만의 한 매체가 엔비디아가 2028년 출시 예정인 GPU 5만 개발을 위해서 인텔과 협력할 것이다라는 보도에 힘입어서 오늘 가파른 상승세 보였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 계약 체결에 대한 소식이 나왔지만 개장 전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 2%대 하락세 보였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일의 바이오테크 심리스 테라퓨틱스와 11억 달러 규모의 유전자 편집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 이슈로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슨모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엑슨모빌에 대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속에서 재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 시장 안에서 G 번호바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나왔죠. 4분기 실장 예상에 대한 기대치를 맞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전력과 가스가 시장에서 계속 부족하다라는 내러티브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난 4분기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순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그리고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 폭증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브리핑 통해서 기술주 전반의 분위기와 함께 간밤 체크해봐야 할 주요 포인트들 점검하고 가시죠. 간밤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트루스 소셜에 남기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은 정말로 돌아왔고 실적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도 7,000, 8,000, 9,000까지 가줄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상승을 확신하고 있는 듯한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막 끝난 미국 증시 그리고 이어지는 애프터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간밤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온 이벤트 중에는 FOMC가 있겠죠. 역시나 동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확정적인 기조가 없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특정 시점을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좋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ASML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테크주가 전반적으로 날아올랐다라는 부분이죠. 인텔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호재를 받아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과 음값을 또다시 폭등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가지 내놨는데요.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이동 중이다라는 지정학적인 부분을 건들 수 있는 언급이 한 가지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계속 언급드렸던 실적 발표, 성적표에 대한 부분들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주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 있고 또 나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혼조한 양상을 보이면서 개별적인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이며 이 실적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해봐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해결하러 가보시죠.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들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한 6%까지 급락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매출과 EPS 예상보다는 잘 나와주기는 했는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6%까지 급락 중입니다. 가이던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 부분적인 매출 부분에서 좀 미스가 나서 이렇게 급락 중인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괜찮아지긴 합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 상승으로 이 보합권에서 1% 상승으로 지금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테슬라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테슬라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잘 나와주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3%까지 뛰는 중입니다.
실적과 관련된 속보들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굿모닝 라이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실적이 또 쏟아지고 네. 있고요. 저희는 증시 한 줄 평부터 먼저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고,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S&P 500이 이제 장중에 7,000포인트를 터치하는 이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 마감 기준으로는 보합권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한 때 무려 7,000선,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7,000선을 터치해 줬고요. FOMC 회의 내용부터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세 가지 토픽입니다. FOMC 회의에서 예상된 동결이 나왔고요. 또 반도체 랠리의 힌트를 저희가 찾아볼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테슬라 실적까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이번에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그대로 동결이 됐죠. 네. 이번 FOMC 회의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FOMC 사실 이번에 기대감이 굉장히 적었던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동결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고, 그리고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큰 뉴스는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이번 FOMC는 이제 경제 전망이랑 점도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연준 차기 의장 발표에 눈이 더 쏠리는 상황인 거죠.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연준의 정책 방향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신중한 접근 방식을 계속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조금 의견이 있었던 거는 이번 결정이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마이런 의사와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얼런은 이제 25bp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원론은 확실히 아직까지 포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 안 했습니다. 제가 볼 차기 때. 연준 의장이 될 네. 가능성이 있다, 일말의 네. 희망을 좀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 내에서도 이제 월러 의사에 대해서 네. 이제 좋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월러 의사가 힘쓰는 모습을 네. 오늘 보여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아마 7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까지 이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언제 발표가 되냐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막 이제 케빈 하셋에서 케빈 워시로 아무래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일주일 만에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서 이 링리더라는 블랙록의 CIO가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가 이 CNBC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이 블랙록 CIO인 링리더에 대해서 very impressive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된 건데요. 이 링리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가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긴 합니다. 이제 트럼프는 연준의 의사로 활동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는 상황인데 이 링리더는 일단 연준 출신이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또 이제 정책금리 3% 근처가 이제 중립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왔고 또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링리더의 몇 가지 특징들을 봤을 때 이 링리더가 아무래도 블랙록의 CIO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비트코인과 이제 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디지털 금으로 평가하면서 좀 투명성이랑 그리고 기능성 측면에서 기존의 금보다 더 좋은 자산, 더 진화한 자산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 정말 다음 주에 이제 링리더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이르면 다음 주에 차기 연준 의장이 발표될 거라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죠. 사실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준 이 FOMC 회의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던 듯합니다. 네, 고심이 조금 더 깊어지는 듯하고요. 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외거래에서 4% 급락 중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네. 뭐 가이던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매출단에서 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 부분이 투자 네. 심리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시간 외거래에서 4%까지 급락 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확실히 예전보다는 독주가 좀 둔화된 것 같아요. 네. 이번 실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솔직히 되게 잘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네,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클라우드가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던 만큼 그렇죠. 부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더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급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제가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장마감하고 실적 나오자마자 6% 넘게 급락을 하다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네요. 지금은 한 4% 정도로 네. 이제 어느 정도 이 낙폭은 조금 줄여 나가고 있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클라우드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것 자체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애저 매출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이제 30%대였는데 네. 이 애저 키뱅크에서 이제 애저 성장을 막는 것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다라고 이제 목표가를 $630를 제시를 하기도 했고 결국에 이제 향후에 2에서 3분기 내에 애저 성장률이 40%까지 돌파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이제 부합했다라고 해서 이제 장이 조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밀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결국에는 이제 제프리스에서도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번 분기 향후 벌어들일 수익의 가시성이 가장 크게 개선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오픈 AI와의 이제 $2,500억 규모의 계약이랑 그리고 엔스로픽과의 $300억 이제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결국에는 AI 투자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수익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야기여서 결국에 수주 잔고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맞추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눈높이가 결국 너무 네, 높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마이아 200을 공개하는 것도 예, 그렇고 관심이 상당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이제 기관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클라우드 부분을 조금 더 잘 나와준다고 하면 다시 뭐 주가는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많이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마이크로소프트 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냐,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냐라고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에 좀 부합하면서 이게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애증의 테슬라. 이게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다행히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좀 좋은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듯합니다.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3%까지 급등 중인데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테슬라 오랜만에 이렇게 실적날 좋은 네. 거 되게 오랜만인 것 네, 같아요. 좀 웃을 수 있어서 네. 다행입니다. 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음. 사실 이 테슬라의 실적 자체의 기대감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차량 인도량도 이제 지속적으로 뭐 감소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영업이익률도 이제 5%대로 이제 줄어드는 네. 것과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매출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수익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거를 넘어준다고 하면 주가가 좀 크게 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딱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고요. 네. 그 테슬라는 사실 뭐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뭐 실적보다 이제 중요한 건 테슬라는 사실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뭐 이런 따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FSD 결국 머스크의 부분, 발언이 그쵸.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 나가는지와 구체화 시키는지에 대해 따라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EPS와 매출 이게 집계하는 사이트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뭐 블룸버그 기준으로는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하는데 CNBC 기준으로는 매출이 더 잘 나왔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3% 급등 중이고요. 자, 메타가 좀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정리해 드렸을 때 EPS와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보합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4%까지 뛰고 있습니다. 메타의 반응도 상당히 뜨거운데 메타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메타가 근데 늘 실적을 잘 냈던 기업이에요. 네. 근데 지난 분기에는 조금 그때 이제 그 세금 이슈가 네, 있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메타 원래 실적 잘 내는 기업인데 이제 네. 그때 영향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메타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예상치가 이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이거를 이제 비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잘 나와서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메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실 메타는 굉장히 이제 투자를 늘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메타였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실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증명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스차일드 레드번에서도 이제 메타 실적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현재 주가와 장기 가치의 괴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장기 가치가 굉장한데 지금 주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지금 목표가를 $900까지 제시를 했고요. 상승 여력이 이제 단기 하락 리스크보다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뭐 메타가 이제 랠리를 펼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메타와 테슬라의 실적은 잘 나와줬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두 기업 다 3에서 4% 급등 중이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쪽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4% 급락 중인데,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게 사실 그동안 빅테크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네. 완화됐었잖아요. 아무래도 빅테크보다는 뭐 은행주라던가 헬스케어라던가 그동안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다른 쪽으로 좀 잠시 이동했던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다시 빅테크 쪽으로 좀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26년 S&P 500의 이익 성장치를 봤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게 테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실적을 진짜 눈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M7 종목들 위주로 올라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M7 외에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제 이야기 나왔던 게 메타 때문에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코닝이지 않았습니까? 예, 20% 정도 네. 어제 뛰었었죠. 장중에 이제 코닝이 20%까지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메타와 수주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은 빅테크도 빅테크지만 이 빅테크가 투자해서 매출이랑 마진이 늘어나는 기업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테크 자체도 중요한데 결국 투자를 받는 기업들, 네.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부장 같은 그런 기업들에도 네, 그쵸. 주목을 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일 듯합니다. FOMC 회의보다 빅테크까지 좀 정신없던 하루였는데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